두 번째 키워드 또 온다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현황 이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집중호우 사망 실종자 현황 40명 사망 9명 실종인데 저희가 이 중에서 13명이 숨진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를 좀 짚어봤죠. 이번에는 13명보다 더 많이 숨진 곳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14명이 숨진 문경, 예천, 봉화, 영주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또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사 볼까요? 저녁부터 산이 우울어 새벽녘 10여 채 순식간에 덮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순식간에 10여 채를 덮친 그 모습.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뼈대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 무너져서 정말 흙과 범벅이 뒤엉켜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지금 9명 사망 8명 실종. 예천의 산사태만 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이 됐는데 산이 저녁부터 우울고 새벽녘에 갑자기 순식간에 확 산이 무너지면서 흙이 덮쳤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북 지반 약한 마사토 지역 산사태 새벽에 쾅쾅 마을 덮쳤다라는 겁니다. 네. 경북 예천군에 있었던 이 산사태 이 보면은 여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마을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부터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무너져 내려서 마을이 없어지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80여 채 중 10여 채가 매몰이 됐고 지금도 사실 사람을 더 구하고 있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드는 게 오늘 제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수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제목을 보면 산이 저녁부터 울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면 새벽에 쾅쾅거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뭐 우하는 소리, 쾅쾅거리는 소리 이게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사태가 인명피해가 왜 많으냐 하면 네. 저런 전조증상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요. 네. 그리고 산사태는 급속하게 무너져 버려요. 저렇게 하고 있다가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산사태 나올 때 무슨 뭐 흔들리는 소리, 물이 뭐 새어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산사태는 규모가 적은데 거의 인명피해가 많은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거의 예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예방 외엔 네.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땅에서 뭐 물이 솟아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우우거리고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때라도 사실 피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예천 지역이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26,000개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만든 게 1대 25,000짜리 5만짜리 축척으로서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위험 지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뭐 핸드폰에 그 경고 오더라도 네. 자기네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즉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정부에서 위험한 지역이라고 관리하지 않았다. 네. 예측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은 데서 무너지니까 주민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예측한 데서는 안 무너지고 엉뚱한 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산사태가 양상이 2012년도에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10군데에서 한 달 동안에 54명이 산사태로 사망했습니다. 네. 거기 우면산 산사태가 16명이 있고요. 우면산 산사태. 네, 또 하나는 춘천에서 마적산에서 인하대 애들이 수학여행 갔다 13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그때는 뭐가 있냐면 인하대 애들은 거기는 텃밭이 있었고요. 또 우면산에 그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군데를 거의 다녀보니까 네. 10중 8구는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텃밭이 있고 사람이 건드리고 이렇게 전부 다 되는데요. 네, 요번도 네. 예천도 뭐가 있냐면 네. 예천도 산사태가 나오는 적이 아니죠. 이론적으로 보려면은. 네.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인공위성 사진하고 저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10년 전에보다는 10년 전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산 밑에서 이렇게 막 네. 과수원을 개발했는데 여기 밑이죠. 점차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아. 많이 10년 동안에 올라가서 개발하니까 가파라지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네. 거기서
주께서 휘발유를 뿌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산사태 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냐면 네.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취약 지역은 여기서 일시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마사토 뭐 집안이라서 네, 더 마사토는 그렇다. 우리나라 전부 다 마사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정부에서 예측하지 않은 데서 무너진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냐 왜 그런가 하면 산림청에서 얘기할 때는 사람이 건드리는 데서 무너지는 게 10중 8구인데 네. 거의다가 그게 정부에서 관리 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8, 90%가 사람이 건드린다는 얘기는 잘만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재다. 근데 실제로는 산림청 취약 지역이나 산림청의 지도 만들 때 보면은 네. 그게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산사태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네.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수십 명씩 인명피해가 나는데 현장에서 배우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10년, 12년 전에도 54명이나 사망했는데 네. 기억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요번도요. 그래서 예천도 그렇고 모든 경우가 사람이 건드린 곳인데 네. 제가 보기엔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봤는데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드린 데가 대부분이고 산에서 네. 그리고 정부에서 다 빠져 있다 거의 다. 네. 그러면 지금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국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잘하는데 아까도 오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송에서도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배울 점은 네. 왜 못 막았는가? 1시간 전 맨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태원도 그랬습니다. 4시간 전에 11번 119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30년 동안 성수대에서부터 이렇게 상품백화점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거 32개를 검토해 보니까 네. 거의 다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나 공사 관계자들이. 세월호도 3개월 전에 청해진에서 회사가 거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 얘기했는데 네.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만 놓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계속 놓쳐왔다. 지금 파라다임이 정부에서 우리가 컨트롤 타우니까 대통령이 해주겠다. 있지만 밑에 작동이 안 합니다. 밑에 국민들이 재난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 작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말 아는 사람들이 이 관리 감독하는 데 같이 참여가 돼갖고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산사태가 말씀처럼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일단 났다 하면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산이 있는 곳에선 산사태지만 결국 이게 집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도심에서는 싱크홀이 같은 상황인 거 아닌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도심에서 싱크홀은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겁니다. 양상이. 네. 얼굴만 다르다시피 비가 와서 싱크홀, 산사태 다 같습니다. 내용은. 네. 네. 근데 같다고 그렇다고 봐야 한다면 싱크홀은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렇게 된다 싱크홀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돌아가다. 주변에 토목공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는 싱크홀은 지질 형상으로서는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 영월 같은 데 빼고는. 네. 대도시에서는 어딘가. 자연적인 싱크홀은 거의 다 사람이 토목공사하면서 잘못 공사하다가 그래서 주변에서 싱크홀 나고 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산사태도 그렇고 싱크홀도 그렇고 어딘가 뭔가 건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공사를 하는 죄송합니다.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돌아서 가시는 게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충북 괴산댐 43년 만에 넘쳐 1,800명 긴급 대피입니다. 이 앞에서 산이 무너지고요. 땅이 꺼지고 댐이 넘칩니다. 지금 사실 물이 넘치고 땅이 무너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방대원이 나와라 소리쳐 몸만 피해 전국 이재민 8,800명입니다. 전국 이재민이 지금 8,800명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재민 일시 대피현황 쭉 보면 합계 8,852명인데 이게 어제 오후 6시 기준이 이런 거고요. 여기서 더 늘었을 수도 있다는 거. 지금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이재민이 지금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이거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오실 가능성이 있죠. 지금 네.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어떤 그 구호, 그런 어떤 관리 면에 좀
정말 세밀하게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된 부처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정말 성심성의껏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고,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괴산댐이 이제 원료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댐 관리가 너무 많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괴산댐 같은 경우 발전댐은 그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네. 또 일반적인 또 다목적 댐은 또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 농업용수에 해당되는 또 댐들은 또 농어촌 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관리가 너무 지금 현재 좀 복잡해졌는데, 2020년도에는 그 섬진강 댐이 그 범람을 해서 그 구례 지역이 거의 완전히 쑥대밭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번에 괴산댐 같은 경우는 57년도에 준공이 돼서 굉장히 좀 오래된 댐인데, 네. 그나마 이 정도 좀 피해가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네, 지금 댐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칭칭 휘감은 장마전선, 초토화 충청 경북에 또 물폭탄입니다. 네,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장마전선이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 칭칭 휘감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지역들,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던 그런 지역들 다 충청, 경북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물폭탄이 온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내일까지 최대 300mm 폭우가 더 온다. 충청, 경북, 전북, 강수가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수근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기서 또 300mm 폭우가 온다. 그럼 이거는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우려가 좀 됩니다. 교수님. 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도 무너지지만은 꾸준하게 오게 되면 조금만 더 와도 무너집니다. 집안이 이제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디나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사태는 어디가 위험하냐 하면 산지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 안 한데도 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가 많이 오면 산자 주민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취약지역만 피해라. 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어딜 건드리고 어딜 안 건드렸는지 그냥 일반 지나가는 시민들은 잘 몰라요 또. 집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많은 경우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우동규 님이 비가 더 온다는데 피해야 할 사고 위험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지금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4국 용역바 전국적을 봤는데요. 네. 100만 개로 추정이 됩니다. 100만 개요? 예, 근데 산림청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지금 행안부가 한 10만 개도 안 되거든요. 네. 90만 개는 지금 모릅니다. 실태 파악이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정부 과제를 했거든요. 네. 그걸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산에서 이렇게 사람이 뭐 태양광 여러 가지 건드리는 데 윗집이 있으면 또 윗집하고 밑에 집의 주인이 다릅니다. 네. 그 밑에 집에서 막 산 벌벌 하더라면 위에서 뭐라 그럴 수 없거든요. 네. 대안은 있습니다. 2m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만 만들면은 산사태 나더라도 치고 빠져나갑니다. 메모는 안 됩니다. 한번 몇백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거 알도록 36년을 걸렸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우리나라 지질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돌산인데 흙이 1m밖에 없습니다. 이불처럼 덮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m가 내려오는데 눈덩이처럼 내려오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면산도 그렇고 1m만 2m만 되면 막을 수 있어요. 그걸 깨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거든. 우리나라 지질 특성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면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네. 사실 해결점은 현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저는 계속 거듭 여쭤보는 게 그래서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디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가? 산에 했으면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피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산은 무조건 가지 마라. 네, 지금은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정부에서 혼자 할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 많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막 공사하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정부에서 혼자 하겠다는 거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가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같이 좀 참여해서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